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문법을 배우는 시간인데요.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문법이겠죠?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그건 아마 고급으로 갈수록 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회화보다는 신문이나 뉴스 또는 보고서에서 많이 사용하는 딱딱한 문법들이 많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육군 문법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사실 육군 문법을 모른다고 해서 한국어를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육군 문법을 공부해서 잘 이해한다면 한국의 문화, 경제, 정치 등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6급도 선생님과 같이 힘내서 공부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럼 첫 번째 문법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선생님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인데요. 아직 남자친구도 없어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에는 주변의 친구들 중에서 결혼하는 친구들도 많고 명절 때 집안 식구들이 왜 남자친구가 없냐, 언제 결혼을 할 생각이냐, 잔소리가 심해져서 저도 남자친구를 사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친구가 남자친구를 소개해준다고 저에게 연락을 했어요. 제 이상형은 키가 큰 남자예요. 제가 키가 작아서 그런지 저는 키가 큰 남자가 좋아요. 드디어 주말에 그 남자를 만났는데 글쎄 키가 저보다 작은 남자가 앉아있는 거예요. 그렇게 키가 작은 남자와 사귀느니 차라리 혼자가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올해는 키 큰 남자친구가 꼭 생겼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인 이야기가 너무 길었죠? 오늘 배울 첫 번째 문법과 관계가 있어서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배울 첫 번째 문법은 느니입니다. 느니는 앞상황이나 행위보다는 뒷상황이나 행위가 차라리 나음을 의미하는데 뒤의 상황, 행위도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뒤 문장에 차라리나 아예 등과 자주 어울려 사용됩니다. 차라리와 아예는 대비되는 두 가지 사실이 모두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나음을 나타낼 때 자주 사용되는 부사입니다. 자, 그러면 예문을 보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1번. 남이 먹다 남긴 음식을 먹느니 차라리 굶겠다. 이 문장에서는 두 상황이 나오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먹다가 남긴 음식을 먹는 상황과 굶는 상황인데요. 여기에서 굶다는 아무것도 먹지 않다의 의미입니다. 사실 두 상황 모두 만족스럽고 마음에 드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두 상황 중에서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먹다가 남긴 음식을 먹는 것보다는 차라리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조금 문법이 이해되시나요? 계속해서 다음 문장을 보면서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2번. 모르면서 아는 척 하느니 부끄럽지만 아예 모른다고 솔직하게 말하겠다. 이 문장에서도 두 상황이 있습니다. 한 상황은 모르면서도 아는 척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부끄럽지만 모른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는 척하다는 앞의 상황이나 행동이 진짜가 아닌데 진짜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문법입니다. 이 사람은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것도 모른다고 솔직히 말하는 것도 둘 다 마음에 들지 않지만 둘 중에서는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것보다는 조금 부끄럽지만
아예 모른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할 때 문법 는이를 사용해서 모르면서 아는 척 하느니 부끄럽지만 아예 모른다고 솔직하게 말하겠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문장도 같이 볼까요? 3번. 이렇게 나쁜 성적으로 진급을 하느니 차라리 유급을 하는 게 어떨까? 이 문장도 두 상황이 모두 마음에 드는 상황은 아니네요. 성적이 나쁜데 다음 단계로 진급을 하는 상황과 그 급에서 남아서 다시 한번 그 급을 공부하는 유급을 하는 것. 둘 다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죠. 그런데 굳이 해야 한다면 나쁜 성적으로 진급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유급을 해서 그 급을 한 번 더 공부하는 게 낫다고 말하고 싶을 때 는이를 사용해서 이렇게 나쁜 성적으로 진급을 하느니 차라리 유급을 하는 게 어떨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문장도 볼까요? 4번. 앓느니 죽지. 여기에서 앓다는 병에 걸려서 고통을 겪다. 마음에 근심이 있어서 괴로움을 느끼다의 의미입니다. 병에 걸려서 고통을 겪는 것도 죽는 것도 좋은 상황은 아니죠. 앓는 것보다는 죽는 게 낫다고 이야기하고 싶을 때 는이를 사용해서 앓느니 죽지 라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은 속담인데요. 진짜 앓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는 의미가 아니라 수고를 조금 덜 하려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마음에 들지 않게 일을 하는 것보다는 당장에는 조금 힘들지만 자기가 직접 하는 게 낫다는 의미로 자주 사용되는 속담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일 발표 준비는 다 했어? 아니, 아직 준비 중이야. 내일이 발표인데 아직도 준비 중이면 어떡해? 아이고, 앓느니 죽지. 처음부터 너를 믿는 게 아니었어. 대화를 보니까 좀 이해가 되시나요? 자기의 수고를 좀 덜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일을 시켰는데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한탄을 할 때 많이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살펴볼까요? 책 7쪽 1번 문제는 왼쪽의 상황을 보고 오른쪽에 자신이 선택한 내용을 쓰세요. 그리고 아래에는 문법 는이를 사용해서 왼쪽의 상황보다는 그래도 오른쪽의 상황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라는 의미의 문장을 쓰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할 것은 오른쪽에 선택하는 상황도 그렇게 만족스럽거나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왼쪽의 상황보다는 그래도 조금 낫다라는 상황을 쓰셔야 합니다. 자, 그럼 먼저 보기를 볼까요? 왼쪽의 상황을 보시면 일이 적성에 맞지 않는데 계속해야 할지 고민이다 라고 써 있습니다. 오른쪽의 선택에는 어떤 내용인가요? 경제적으로는 어렵겠지만 적성에 맞는 일을 하겠다 라고 쓰여 있네요. 물론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아주 만족스러운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적성에 맞지 않는 일을 계속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것을 문법 는이를 사용해서 쓴다면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자, 아래를 보시면 아래 보기 부분에 는이를 사용해서 문장이 있네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적성에 맞지 않는 일을 하면서 경제적 안정을 얻느니 경제적으로는 어렵겠지만 적성에 맞는 일을 하겠다 라고 썼네요. 이렇게 여러분도 아주 만족스러운 상황은 아니지만 왼쪽 상황보다는 그래도 낫겠다 생각되는 상황을 오른쪽 빈칸에 채워보세요. 그리고 그 상황을 근거로 해서 는이를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하시면 됩니다.
다 쓰셨나요? 선생님도 한번 써 넣어봤는데요. 여러분과 같은지 한번 같이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상황을 보시면 우리 부서에서 제일 무능력한 최대리와 한 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부서는 회사 안에서 일이나 업무에 따라서 나뉘는 사무의 각각의 부문을 의미합니다. 또 무능력하다는 능력이 없다는 의미로 같은 부서에서 제일 능력이 없는 최대리하고 같은 팀이 되는 상황이네요. 일을 할 때 능력이 없는 사람과 한 팀이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혼자서 일하는 것이 낫다고 말하고 싶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부서에서 제일 무능력한 최대리와 한 팀이 되어서 같이 일하느니 차라리 혼자 일하겠다. 어떠세요? 이렇게 느니 뒤에는 차라리 또는 아예를 써서 앞에 상황이나 행동을 하는 것보다 뒤의 상황이나 행동을 선택하겠다고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상황을 볼까요? 지금 출발하면 수업이 끝날 때쯤 학교에 도착할 것 같은 상황이네요.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학교에 가도 도착할 때 수업이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소용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학교에 도착했는데 수업이 다 끝난 상황이라면 차라리 학교에 가지 않겠다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럼 아래 는이를 사용해서 어떻게 문장을 만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출발해서 수업이 끝난 후에 학교에 도착하느니 아예 학교에 안 가겠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그럼 다음 상황도 볼까요? 비를 맞고 있는데 옛날 남자친구가 우산을 쓰고 걸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비를 맞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맞다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먼저 틀리다의 반대말인 맞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해를 맞다, 손님을 맞다의 맞다가 있죠. 또 하나는 때리다의 반대말인 맞다가 있습니다. 이 문장의 맞다는 또 다른 의미로 자연현상인 눈, 비가 몸에 닿다의 의미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우산이 없어서 내리는 비를 맞고 있는 상황인데요. 옛날 남자친구가 우산을 쓰고 걸어오고 있는 상황이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옛날 남자친구에게 우산을 같이 쓰자고 하는 것보다 차라리 비를 맞고 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럼 아래에 문법 는이를 사용해서 어떻게 문장을 완성할 수 있을까요? 네, 우산이 없어서 비를 맞고 있지만 옛날 남자친구에게 우산을 같이 쓰자고 얘기하느니 차라리 비를 맞고 가겠다. 이렇게 문장을 완성하면 되겠네요. 앞의 상황에 맞게 문장을 새롭게 쓰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산이 없지만 옛날 남자친구에게 우산을 빌려달라고 말을 거느니 비를 맞고 가는 게 낫다 라고 쓸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럼 마지막 상황도 볼까요? 보고서를 완성하지 못했는데 상사에게 뭐라고 변명해야 할지 모르겠다. 여기에서 상사는 회사에서 자기보다 직위가 높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보통 회사에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상사에게 제출하죠. 그런데 아직 보고서를 완성하지 못해서 상사에게 어떻게 변명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네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것보다는 상사가 화를 내겠지만 솔직하게 말하고 빠른 시일 내에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게 낫겠죠? 아래에 어떻게 문장을 완성할 수 있을까요? 네, 완성하지 못한 보고서에 대해서 상사에게 변명을 하느니 차라리 솔직하게 말하고 시간을 더 달라고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고서를 작성하는 게 낫다 라고 문장을 완성하시면 되겠네요. 자, 여러분, 이제 문법 는이의 용법을 조금 아시겠죠? 그럼 두 번째 문법도 볼까요? 두 번째 문법은 을지라도, 리을지라도입니다. 최근 뉴스를 보니까 삶이 너무 힘들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정말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워요. 아무리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삶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을지라도, 리을지라도는 앞문장과 같은 어려움이나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이 예상되지만 그것을 감수하고 뒷문장의 상황을 선택하겠다는 의지를 말할 때 씁니다. 보통 앞에 비록, 아무리 등의 부사가 자주 사용됩니다. 우리가 이미 중급 때 배운 아도, 어도와 더라도를 기억하시나요? 모두 만약에 라는 가정이나 양보의 뜻을 나타내는 연결어미인데요. 특히 아도, 어도와 더라도는 그 의미가 아주 비슷해서 바꿔 쓸 수 있지만 더라도가 아도, 어도보다는 가정이나 양보의 의미가 좀 더 강한 느낌이 있습니다. 또 더라도, 아도, 어도, 을지라도, 리을지라도의 차이는 더라도와 아도, 어도의 앞문장에는 좋은 상황에도 사용할 수 있지만 을지라도, 리을지라도 앞문장에는 어려움이나 좋지 않은 상황만 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예문을 좀 더 보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아도, 어도, 더라도, 그리고 을지라도, 리을지라도를 비교하면서 살펴볼까요? 1번.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겠다. 이 문장을 보시면 어떤 큰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을 감수하고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했습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겠다를 아도, 어도를 사용해서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물론 더라도로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을지라도, 리을지라도는 아도, 어도, 더라도보다 앞문장의 좋지 않은 상황과 뒷문장의 의지가 좀 더 강조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럼 다음 문장도 볼까요? 2번. 비록 좋은 결과를 얻지는 못할지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해도 끝까지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는 의미인데요. 여기에서 최선을 다하다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성실하게 끝까지 함을 의미해서 비록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열심히 할 계획이나 다짐을 밝히고 싶을 때 을지라도, 리을지라도를 사용해서 비록 좋은 결과를 얻지는 못할지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다음 문장도 보시면 3번. 부모님이 반대하실지라도 저는 이 사람과 꼭 결혼하고 말 거예요. 여기에서 반대하다는 상대방의 어떤 행동이나 의견에 따르지 않고 맞서 거스르다의 의미로 반대말로는 찬성하다가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 모양이에요. 부모님이 반대하시는 안 좋은 상황에서도 꼭 결혼을 하겠다는 결심 또는 의지를 말하고 있네요. 여기에서 고 말다라는 문법이 있는데요. 고 말다 뒤에 을 것이다를 붙여서 고 말 것이다가 되는데요. 어떤 일을 꼭 해내야겠다는 의지를 나타낼 때 자주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비슷한 표현으로는
고 말겠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열심히 시험을 준비해서 이번에는 꼭 장학금을 받고 말겠어요. 이해가 되셨나요? 다시 이 문장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앞에 좋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을 꼭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낼 때 이 문법 을지라도, 리을지라도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반대하실지라도 저는 이 사람과 꼭 결혼하고 말 거예요 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문장도 함께 볼까요? 4번. 그가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원망은 하지 않을 거다. 여기에서 원망하다는 어떤 대상을 탓하거나 불평을 가지고 미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문장에서는 그 사람이 나를 떠난다는 안 좋은 상황에서도 그 사람을 원망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말할 때 그가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원망은 하지 않을 거다라고 을지라도, 리을지라도를 사용했네요. 자, 그럼 이제 책 8쪽의 문제를 볼까요? 빈칸을 채우고 보기와 같이 문장을 만드는 연습입니다. 왼쪽에는 예상되는 부정적인 결과를 쓰고 오른쪽에는 결심을 써서 앞에 부정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결심을 나타낼 때 을지라도, 리을지라도를 사용해서 아래에 문장을 쓰시면 됩니다. 그럼 먼저 보기를 볼까요? 왼쪽을 보시면 예상되는 부정적인 결과가 실패를 하다네요. 보통 실패를 할 것 같은 상황에서는 포기를 하거나 좋지 않은 방법까지 써서라도 성공을 하고 싶겠죠. 그렇지만 이 사람은 어떤 결심을 했나요? 오른쪽을 보시면 나쁜 방법을 쓰지는 않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앞에 안 좋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나쁜 방법을 쓰지 않겠다는 의지를 말할 때 문법 을지라도, 리을지라도를 사용해서 어떻게 문장을 완성할 수 있을까요? 네, 실패를 할지라도 나쁜 방법을 쓰지는 않겠다라고 문장을 완성했네요. 표를 보시면 오른쪽의 결심은 모두 채워져 있어요. 여러분이 오른쪽의 결심을 보고 왼쪽에 예상되는 부정적인 결과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써보세요. 모두 표를 채워 넣으셨나요? 어떠셨어요? 좀 어려우셨나요? 사실 앞문장에 오는 부정적인 결과는 과장되거나 극단적인 상황이 많이 옵니다. 예를 들어서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목에 칼이 들어올지라도 해야 할 말은 꼭 하겠다. 등 극단적인 표현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써넣은 표를 보면서 같이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첫 번째, 온 가족이 반대하는 결과가 오더라도 이 사람과 반드시 결혼하고 말겠다고 말하고 싶다면 우리가 배운 을지라도, 리을지라도를 사용해서 어떻게 문장을 완성할까요? 네, 온 가족이 반대할지라도 이 사람과 결혼하고 말겠다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피곤해서 쓰러지는 결과가 오더라도 내일 아침까지 이 일을 꼭 끝내고 말겠다고 말하고 싶다면 어떻게 문장을 완성할 수 있을까요? 네, 피곤해서 쓰러질지라도 내일 아침까지 이 일을 끝내고 말겠다라고 쓸 수 있겠네요. 다음은 비록 손해를 보는 나쁜 결과가 와도 지금의 계획을 바꾸는 일은 없을 거라고 굳은 의지를 을지라도, 리을지라도를 사용해서 표현한다면 비록 손해를 보일지라도 계획을 바꾸는 일은 없을 거다 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좋지 않은 일을 내가 했다고 오해를 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친구를 고자질할 수는 없다라고 말하고 있네요.
여기에서 고자질하다는 남의 잘못이나 비밀을 일러 바치다의 의미로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생님이 자신을 오해하는 부정적인 결과가 와도 친구의 잘못이나 비밀을 말할 수 없다는 의지를 을지라도, 리을지라도를 사용해서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네, 선생님이 그 일을 내가 했다고 오해할지라도 친구를 고자질할 수는 없다 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모두 을지라도, 리을지라도를 잘 사용할 수 있겠죠? 우리 그럼 앞에서 배운 문법 느니와 조금 전에 배운 을지라도, 리을지라도를 같이 연습하는 문제를 풀어볼까요? 바로 8쪽 아래에 있는 문제인데요. 여러분은 도전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쉽게 포기하는 사람입니까? 다음 표에 표시하고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표를 보시면 왼쪽에 어떤 상황이 있네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도전을 할지 반대로 포기를 할지 한번 선택해 보세요. 모두 선택하셨나요? 선생님이 선택한 것과 여러분이 선택한 것이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여러분은 배운 문법을 사용해서 문장을 써보는 연습도 좋은 연습이 될 것 같네요. 먼저 보기를 볼까요? 짝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고백할까? 여러분은 용기를 내서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포기하시겠습니까? 저는 용기를 내지 못하고 포기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쪽을 보시면 두 경우에 모두 문장을 썼네요. 먼저 도전하는 사람은 저는 그 사람을 다시 보지 못하게 될지라도 좋아한다는 고백을 하겠어요. 라고 했네요. 고백을 해서 그 사람이 거절하고 그 사람을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되는 안 좋은 결과가 있더라도 용기를 내서 고백하겠다는 내용이네요. 이때 문법 을지라도, 리을지라도를 사용했네요. 그럼 포기하는 사람의 경우를 볼까요? 저는 괜히 고백했다가 그 사람을 못 보게 되느니 친구로라도 계속 그 사람 옆에 있고 싶은데요. 라고 했네요. 네, 맞아요. 좋아하는 사람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보다는 친구로라도 남아서 계속 그 사람 옆에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도 괜찮죠. 이때는 문법 느니를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했네요. 자, 그럼 여러분 1번부터 3번까지의 상황에서 여러분이 어떤 것을 선택했을지 선생님은 잘 모르니까 두 상황을 모두 문장으로 만들어 볼게요. 먼저 1번. 입사시험에 자꾸 떨어지는데 계속 도전해야 할까? 라는 상황이네요. 먼저 도전하는 사람이라면 저는 또다시 떨어질지라도 다시 도전해 볼 거예요. 라고 쓸 수 있겠네요. 포기하는 사람이라면 저는 또 떨어져서 실망하느니 다른 길을 고려해 보겠어요. 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상황도 볼까요? 나는 수영을 잘 못하는데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해야 할까? 이 상황에서 도전하는 사람이라면 제가 빠져 죽을지라도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해낼 거예요.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포기하는 사람이라면 수영을 잘 못하는 제가 구한다고 들어갔다가 둘 다 위험해지느니 주위의 도움을 구하겠어요. 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마지막 상황도 볼까요? 돈은 많지 않지만 해외 배낭여행을 떠나볼까? 돈이 넉넉하지 않지만 해외 배낭여행에 도전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생활비가 부족할지라도 해외 배낭여행을 떠날 거예요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행 경비가 부담스러워서 포기하려는 사람이라면 저는 해외 배낭여행을 다녀와서 경제적으로 힘들어 하느니 그 돈을 생활비로 쓰겠어요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배운 문법을 사용해서 문장을 잘 쓰셨나요? 자, 그럼 다시 책 7쪽으로 돌아가서 7쪽 제일 위에 있는 글을 읽어볼까요? 이미 배운 문법을 잘 이해하셨다면 글을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을 거예요. 자, 그럼 같이 한 문장씩 읽어볼까요? 저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들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에서 늘은 항상과 같은 의미로 부모님들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지요와 같습니다. 쓸데없이 책을 읽으면서 시간을 낭비하느니 밭에 나가 일을 하라고. 여기에서 쓸데없이는 아무런 쓸모나 이익이 될 것이 없이라는 의미로 괜히와 같은 의미입니다. 이 문장에서는 문법 는이를 사용해서 옛날 부모님들은 항상 책을 읽으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보다 밭에 나가서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밥 한 끼가 생긴다고. 이 문장은 완전한 문장이 아닌데요. 앞의 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앞문장과 이 문장을 완전하게 만든다면 쓸데없이 책을 읽으면서 시간을 낭비하느니 밭에 나가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럼 밥 한 끼가 생긴다고 말씀하셨다. 라고 완전한 문장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공부를 하고 싶었습니다. 구하면 길이 열린다고 했던가요? 이 사람은 부모님이 공부하는 것보다 밭에서 일을 하라고 했지만 공부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구하면 길이 열린다고 했던가요는 구하면 길이 열린다 라는 말을 어디에선가 듣고 질문 형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저는 장학금을 받아 유학을 떠날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토록 원하던 넓은 세상과의 만남. 아마 이 사람은 간절하게 공부를 하기를 원했고 어디에선가 들었던 말처럼 길이 열렸습니다. 장학금을 받아서 유학을 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죠. 그토록 원하던 넓은 세상과의 만남. 여기에서 그토록은 그렇게까지라는 의미의 부사입니다. 아주 간절히 원하던 넓은 세상과의 만남을 드디어 만날 수 있게 된 겁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꿈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여기에서 어려움이 닥치다는 어려움이 가까이 오다의 의미로, 즉 어려움이 발생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꿈을 향해 나아가겠다는 결심을 문법 을지라도, 리을지라도를 사용해서 표현했네요. 자, 여러분 어떠세요? 앞에서 배운 두 문법을 잘 이해하셨다면 이 글을 이해하는데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돼요. 오늘 배운 문법과 새로운 표현들을 잘 정리해 놓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